네, 안녕하세요. 충남여고 2학년 학생들. 오늘은 수업량 유연화 주간의 수학 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는 학년별로 대주제를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대주제에 관한 융합 및 심화 탐구 활동의 기회를 주는 기간으로서 충남여고 2학년 학생들의 수업량 유연화 주간의 학습대 주제는 공존입니다. 공존이라는 주제가 좀 막막할 텐데요. 공존이라는 주제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크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작게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풍요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나 수업량 유연화 주간의 과목별로 배우는 내용, 지금부터 수업할 내용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 내의 내용 그리고 요 주에 수업하는 요 내용, 요 두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에서 소주제를 정해야 하고 소주제를 정하는데 그 소주제가 두 개 이상의 과목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면 융합형 탐구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개의 과목만, 네, 한 개의 과목의 개념만 들어가게 된다면 심화 탐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학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수학과의 주제를 꼭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공주연에 대해서 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들, 그리고 본인이 진로에 좀 도움이 되는 과목들, 그런 쪽에서 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학 시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꼭 수학과 주제를 해야 된다라고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 수학과에서는 추가적으로 개념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 현대 사회의 사회 현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가 좋고 그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과목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수업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의 어떤 개념을 이용할 때 그것을 그 개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이게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좀 융합하기 좋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융합해서 탐구한다면 좋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빅데이터의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현존하는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중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정보가 활자로 인쇄되어서 인쇄물로 저장이 되었었는데요.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 생성 주기도 매우 짧으며 그 형태도 역시 수치 데이터 또는 문자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서버로 그 사람의 위치 정보 그리고 그 음료의 종류 그 카페의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인스타그램의 서버에 계속 쌓인다면은 인스타그램 서버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료, 이런 정보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재판매를 한다면은 그런 정보가 역시 그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그 행동들이 위치 정보와 같이 SNS에 제공이 된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빅데이터는 PC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의 활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그런 데이터 발자국,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고 싶어서 검색 엔진에 휴대폰 케이스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인터넷 화면의 구석에 휴대폰 케이스 광고가 지속적으로 뜨는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입력했다면 이 사용자가 휴대폰 케이스를 지금 필요로 한다라고 인식을 해서 검색 엔진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업체에 연결시켜 가지고 휴대폰 케이스 광고를 계속 노출시켜서 그것을 구입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그런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에 저장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무르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이 쇼핑몰에 지금 이 물건에 지금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쇼핑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거래, 그래서 어떤 지금 주식이 되게 인기가 있구나, 어떤 주식을 많이 검색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습, 여가 활동, 그리고 자료 검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검색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 발자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걸로는 이게 뭐 검색 창, 그리고 어디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빅데이터의 종류가 꼭 그렇게 검색 그 텍스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생성되는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데이터는 SNS가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트위터에서는 오늘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의 정보가 생성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하루 평균 동영상 재생 건수가 40억 회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40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지금 생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튜브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생성되는 그런 빅데이터들이 정말로 방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글로벌 데이터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표를 보면은, 자, 여기 1990년도에 WW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1995년도에는 이베이나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커머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막 검색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가 많이 쌓였겠죠. 그리고 98년도에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이제 생기기 시작되었고, 2004년도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2005년도에는 유튜브, 그리고 2006년도에는 트위터, 이런 SNS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런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 보여지고, 자 인제 2007년에는 인제 아이폰이 발전되는데, 아이폰이 생겨나서 이 빅데이터 양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는 아이패드가 만들어지고, 이건 지금 뭐 미국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삼성에 관련된 것이 없고 애플에 관한 자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9년도에는 포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 기반,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위치 기반 위치 정보까지도 이제 생성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글로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증가한 양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제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타바이트는 10의 21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5년이 지났는데 요 증가하는 양을 보면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으게 된다면 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뭐 이런 겁니다. 그 가구 안에 몇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거주의 형태는 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센서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조사,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가,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는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역시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도 공공에서도 지금 데이터가, 공공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빅데이터의 특징은 이렇게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그리고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탄과 같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관해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그런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기기가 발달되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빅데이터는, 현재의 빅데이터는 IT와 스마트 혁명 시기에 이 빅데이터가 석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앞으로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 활동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 검색하면은 그 검색한 거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꼭 기업의 이윤을 위한 활용도 있지만, 그런 활용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글은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가지고 독감 환자 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미 질병통제본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 예측력보다 요 구글에서 만든 독감 동향 서비스가 훨씬 더 정확하다, 훨씬 더 예측력이 뛰어난다라고 이렇게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인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처음에 그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킨 예가 있습니다.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인데,
요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은 구글 요 수천만 권의 도서 정보, 그리고 유엔과 유럽 회의, 그리고 웹사이트의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영어로는 어떻게 발간이 됐는데 한글로는 어떻게 발간이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문장이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바뀌는구나. 영어 문장이 한글 문장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문법을 알지 않아도 이런 경향성들을 보아가지고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개관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주자는 구글인데요. 이 구글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자동 번역 시스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따로 문법을 알지 않아도, 컴퓨터에게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이 이미 번역한 수억 개의 문서에서 그 패턴을 조사해 가지고 언어 간의 번역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번역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아르메니아어와 라틴어,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수에서 많이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참고 자료가 적기 때문에 번역의 품질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번역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은 그런 규칙성을 봐가지고 문법을 따로 알지 않아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글은 이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BM 연구소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텐데요. 왓슨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는 기술의 힘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슈퍼컴퓨터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검색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퀴즈쇼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가 있습니다. 이 제퍼디가 어떤 것인지 이제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TV 화면에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퀴즈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범위가 질문의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퀴즈쇼인데, 그것을 슈퍼컴퓨터인 요 왓슨이 이것을 그 많은 그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 기술에 의해 가지고 퀴즈를 맞춰서, 그래서 인간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 역시 그런 많은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색해서 꺼내는 그런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앞서 나간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이 역사가 깊은데, 아마존은 원래 이제 그 책 파는 도서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곳이었는데, 고객의 도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특정한 책을 구매한 사람이 특정한 책을 구매를 했으면 추가로 이런 책을 많이 구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도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추천하면서 할인 쿠폰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이 기반한 그런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본인들이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 경험에 기반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새로운 그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콘텐츠 유통기업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영화를 이제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어떤 다른 영화를 많이 보더라.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로 시네메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다른 또 동영상을 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마케팅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유튜브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막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이게 특정한 동영상들이 뜨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동영상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은 개인별로 그 동영상 이용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요. 싱가포르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위험 관리 분야의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DNA 색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것이 바로 DNA 데이터입니다. 그 DNA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단기간에 범위를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미시간이라고 하는 주에서는 정부기관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을 운영해 가지고 미시간주의 21개 정부기관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통합해 가지고 공공의료보험의 부정행위 발생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개인의 건강관리 개선 그리고 최적의 입양 과정 선택 뭐 이런 것들의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천히 이 공공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021년도에 공공 부분 데이터 분석 공공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5년간 체납 경험이 있는 980만 명을 대상으로 9,5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 지자체별로 부과해서 납부한 다음에 어떻게 체납을 했고 어떻게 결손이 됐는지 이런 과대자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걸로 1유형부터 5유형까지 납세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의 유형을 쫙 나눠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5개의 유형에 따라서 잘 낼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냥 우편으로 통지만 하고 그리고 잘 못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압류를 들어간다는 좀 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측되는 대응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요 징수를 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많이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부분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의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의 기술
빅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구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하둡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걸 안다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크게 막 이렇게 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할 때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만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는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의 기술은 대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과 대용량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를 위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인 빅테이블, 그리고 세 번째 분산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맵리듀스, 이런 걸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텐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조합해 가지고 대규모 기억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웹에 지금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 세계에 엄청난 규모로 지금 웹페이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잘 저장을 했다면 그것을 불러와서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불러와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 요 빅테이블이라는 겁니다. 요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하기 위해 그것을 어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 그리고 로우, 칼럼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칼럼 대신에 로우 키, 그리고 칼럼 패밀리, 그리고 타임 스탬프,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빅테이블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와서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했던 거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지금 얘기한 요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쓰느냐, 효율적으로 읽고 쓰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냐? 맵리듀스라는 건데요. 이 맵리듀스는 효율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것을 시스템화시킨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읽어와서 처리하고, 읽어오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요 세 가지 단계를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구글의 빅데이터의 기술이요. 다음으로 하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분산 파일 시스템, 이거 저장 기능이라고 했죠. 그것이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 구글의 맵리듀스, 이건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하둡 맵리듀스, 그리고 구글의 빅테이블은 그 읽고 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HBase라고, 이렇게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시스템이 따로, 구글에서도 저장, 그리고 불러오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둡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불러온 다음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한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가 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내는가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데이터 마이닝은 어,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과 좀 많이 유사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수험보다는 확률과 통계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그 학문 분야가 통계학인데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리고 주성분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통계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 마이닝에서 KDD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KDD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날것의 데이터겠죠. 뭐 원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분석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데이터 마이닝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걸 꼭 모른다고 해서 이걸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에다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됩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은 학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은 그 알파고 있었죠. 우리 저 바둑 대회에 나왔던 알파고. 그 알파고가 계속 바둑을 혼자 둬가면서 그걸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런 전문 소프트웨어가 지금 실제로 개발되어 가지고 IBM에서도 이런 것이 그리고 오라클에서 데이터 마이닝, 뭐 테라데이터의 웨어하우스 마이너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용 소프트웨어가 SAS, SPSS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계학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통계학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데이터 마이닝의 원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이것을 활용하는 분야를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여기 지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할인점에서 이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기용 기저귀와 맥주가 함께 장바구니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할인 행사나 매장의 상품 배치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파는 곳에 바로 옆에 근처에다가 이제 맥주를 전시하면 되겠죠. 또한 반도체나 자동차 소비재 이런 제조업에서는 생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쯤에서는 지금 생산되는 것은 불량품이 좀 많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금융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뭐 돈을 연체한다든지 금액을 연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니까 대출 규모를 좀 작게 해야 돼. 그리고 이자를 높여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신용 점수 산정에 이런 것들의 데이터 마이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술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빅데이터의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이고 데이터 마이닝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일부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이거는 다른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과목과 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유용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융합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떠하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서 다른 과목의 개념을 가지고서 요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것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